안녕하세요, 앵글 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조립식 앵글로 고체 연료 받침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간단하면서 그리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조립식 앵글로 1인 책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공구를 이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이 공구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에 저도 간이 공구를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제작을 다 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책상에다가 그 책상을 놓고 노트북 가지고 앉아서 타이핑도 한번 해보고 책상에 한번 올라가서 직접적으로 이게 튼튼한지 구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초간단 앵글 책상 만들기. 자, 준비되셨죠?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조립식 앵글을 만들기 전에는 도안을 먼저 짜야 됩니다. 도안을 제가 어떻게 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도안을 어떻게 짤 거냐면은 일단은 1인 책상인데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책상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수기로 한번 그려볼게요. 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밑에는 한번 잡아줘야 될 것이고 디귿자로 한번 잡아줘야 되겠죠. 앞에는 터져 있더라도 다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높이는 평소 우리가 쓰는 책상의 높이인 한 80cm 정도 80cm 정도 잡고, 그 다음에 가로는 120cm, 그 다음에 세로는 60cm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처지지 않아야 되니까 가운데를 한번 보강대를 넣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개수만 여기다가 간단하게 적을게요. 초간단이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단가를 조금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짱짱하게 하기 위한 유기공 회색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기둥 80cm짜리가, 그 다음에 가로 120cm짜리는 3개, 그 다음에 세로 60cm짜리는 5개, 그 다음에 보석이 들어가겠죠. 보석은 순조로 기준으로 삼각형이 8개, 바닥에 고무가 4개. 볼트너트는 일단은 이 정도 원래 사실 조립을 하게 되면 이 앵글 개수의 곱하기 2고, 그 다음에 삼각의 곱하기 제가 3이나 5를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볼트는 한 80개 정도는 잡아야지 아마 조립을 하실 때 부족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앵글 한번 재단하러 가보겠습니다. 합판하고. 도면을 가지고 가서 앵글과 합판을 재단해가지고 한번 와볼게요. 다시. 도면과 같이 80cm 4개, 그 다음에 120cm 3개, 60cm 5개 빠르게 잘라볼게요. 도면을 항상 먼저 그려놓으면 도면과 개수를 적어놓으면 실수가 없어요. 자, 아까 도면처럼 기둥 80cm짜리 80cm짜리가 4개, 바로 120짜리가 3개, 그 다음에 60cm짜리가 5개,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삼각, 그리고 바닥에 고무. 이번에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소비자의 입장으로 공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간이 공구, 제가 챙겨드리는 간이 공구하고, 그 다음에 합판을 고정할 때 쓸 십자 드라이버, 그 다음에 이번 합판까지 600에 1200짜리.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좀 초저가와 그 다음에 초간단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목표를 했던 게, 초저가로 사실 가려면은 일반 합판이 사실 가장 저렴한데, 합판의 크기가 1220에 2440입니다. 그거를 사실 4등분을 했을 때 600에 1200 사이즈는 총 4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에 1200짜리 제가 일반 합판 수입을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립을 한번 직접적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양쪽의 기둥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저도 이번에는 간이 공구를 이용해서 시간 타이머까지 한번 칠 테니까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봐보시죠. 스톱워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항상 먼저 말씀드렸던 사다리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에 고무를 끼울 때는 잘린 단면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좀 좋다. 밑에 쪽은 하중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한 5cm나 아니면 10cm 정도 뛰셔서 조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던 모서리를 먼저 조여주고, 간이 공구를 사용하실 때는 손으로 돌릴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돌려주고 마지막에 세게 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모서리, 양쪽 모서리를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각을 맞춰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된다. 손으로 먼저 최대한 돌릴 수 있는 데까지 돌려주고 마지막에 이걸로 돌리는 겁니다. 너무 세게 조이시면은 이게 사실 앞에가 열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는 금방 마모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둥 하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빠르게 두 번째 기둥도 완성을 해볼게요. 간이 공구를 쓰실 때는 최대한 손으로 많이 돌려주고 마지막에 힘만 딱 보여지는 정도로. 안 그러면 너무 세게 조이시면은 이게 아마 헛돌아 버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둥 2개는 완성이 됐고요. 이거를 가로를 연결해서 빠르게 조립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서리에도 이런 식으로 삼각을 그릴 겁니다. 앵글을 조립할 때 꿀팁이라면, 제가 기둥 하나를 세워놓고 가로를 먼저 하나를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거를 볼트만 하나를 사실 체결을 해놔도
이게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반대편은 사실 조립을 안 한 상태로 끼워만 놔도 이게 구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면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뒷면 항상 조이실 때는 시계 방향으로 조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이 맞는지 보고 나머지 삼각대.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골조는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지금 책상의 모양은 잡혔죠. 보시다시피 디귿자로 돼 있고 이렇게 다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디귿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부도 3면으로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중을 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보강대를 하나 삽입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가운데에다가 보강대를 이런 식으로 삽입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각이 넓은 데가 밑으로 가버리면은 밑에가 날카로운 부분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해줄 때는 사람 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촬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5분 정도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골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상판을 올려가지고 고정도 한번 해볼게요. 자, 고정하는 방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래에서 위로 고정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십자로 이렇게 굴려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빨리 마무리 지어볼게요. 구조는 이런 식으로 그냥 흔히들 아시는 책상의 구조를 띄고 있고요. 디귿자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옆에 기둥이 있고, 가운데에는 이런 식으로 보강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제가 80cm로 했는데 저희 지금 의자가 좀 작은 의자다 보니까는 좀 높은 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 10cm 정도 줄이면은 아마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러니까 조립식 앵글의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원하는 대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치수로 제작을 할 수가 있다. 그 현장 상황에 맞춰서, 아니면 우리 집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조립식 앵글을 활용한 책상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조립 시간은 지금 제가 촬영을 사실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한 19분 정도 걸리네요. 19분 30초. 책상을 만들었으니까 의자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하고 놔두고 한번 직접 써봐야겠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책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높이는 880cm, 가로는 120cm로 했는데 노트북과 그 다음에 옆에 마우스, 그 다음에 필기구까지 하나 놔뒀는데도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보니까 실제 앉아서 작업을 했을 때는 어떤지도 한번 봐야겠죠. 자, 800의 높이로 했는데 800이 살짝 높은 감은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래도 공간이 넓은 느낌이 나죠?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면 보시면은 밑에 하부도 굉장히 넓은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돌아보시면 밑에 하부도 굉장히 넓고, 살짝 800이면 높이가 높은 감이 없잖아요. 제가 의자를 사실 제가 사무실에서 쓰는 의자는 좀 큰 의자인데, 지금 이거는 제가 일단은 만들고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한 의자다 보니까 조금 낮은 의자라서, 이건 어차피 높이는 만들면서 재단을 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게 제가 지금 책상이라고 사실 만들었는데 여기서 뭐 작업대나 포장도 할 수 있겠죠. 한다면 제가 800을 맞춰놨는데 제 키가 180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높이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허리도 아프다. 굳이 꼭 책상이 아니더라도 작업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립식 앵글을 이용한 책상 만들기를 완성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무게가 좀 짝짝한지도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조립이 됐는지 한번 보시죠. 흔들림이 거의 없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자, 어떻습니까? 책상이 좀 짱짱하게 조립된 것 같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조립식 앵글을 이용한 책상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립식 앵글을 활용한 책상 만들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비록 조립식 앵글을 설명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19분 30초 정도가 걸렸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조립만 했다면은 10분 내외에도 사실 조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립식 앵글의 이거 가장 큰 장점이죠. 장점이라면은 나중에 사실 이거를 완전 분해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흔히들 사시는 책상을 만약에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책상 프레임이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규격화되어 있고, 그리고 아니면 볼트로 하나만 해가지고 다리를 잡다 보니까는
다리의 유격이 흔들흔들하거든요. 제가 아까 위에 올라서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흔들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이 큰 무게도 버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조립식 앵글을 이용해서 책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앵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